스텝 1에 준비되어 있는 원리 꼼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준비되어 있는 내용은 5 뺄셈 알아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덧셈에 대해서 다 공부를 했고요. 이제부터는 우리 뺄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뺄셈도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 부분은 전혀 아니에요. 앞에서 저학년 때 이미 덧셈과 뺄셈 공부할 때 뺄셈 부분도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고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요. 자릿수가 좀 더 늘어난 거예요. 우리는 두 자릿수 빼기 두 자릿수의 뺄셈은 공부를 하였지만 세 자릿수하고 세 자릿수의 뺄셈은 이제 처음 공부하는 거예요. 어차피 뺄셈도 덧셈과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전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준비되어 있는 뺄셈에서는 받아내림이 없는 세 자릿수 빼기 세 자릿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받아내림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자리 맞춰서 각 자리에 있는 숫자끼리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네. 각각 자리를 맞춰놓고 나고요. 1의 자리는 1의 자리에 있는 숫자끼리, 10의 자리에 있는 숫자는 10의 자리에 있는 숫자끼리, 100의 자리에 있는 숫자는 100의 자리에 있는 숫자끼리 각각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받아내림이 없으니까 빌려오거나 이럴 것도 없겠죠.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548 빼기 213입니다. 수모형으로 먼저 살펴보게 되면 518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548이네요. 548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100모형 5개, 10모형은 4개, 1모형은 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13을 빼주도록 할 거니까요. 먼저 1모형부터 보자고요. 8개 중에 3개를 빼주면 5개가 남습니다. 이제 1모형의 계산은 끝났다. 자, 10모형은요. 4개 중에 1개를 빼줘야 되겠네요. 10모형 4개 중에 1개를 빼주면 3개의 10모형이 남습니다. 끝났다. 자, 100모형은 5개 있었는데 5개의 100모형 중에서 2개의 100모형을 빼주면 3개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을 총 계산해 보았더니 335개가 남아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수모형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이렇게 됐으니 수모형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계산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나란히 먼저 자리를 배치해 주는데 1의 자리는 1의 자리에 맞춰서 10의 자리는 10의 자리에 맞춰서 100의 자리는 100의 자리에 맞춰서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계산을 할 때에는 덧셈과 마찬가지로 항상 가장 뒤에 있는 수부터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1의 자리부터 계산을 시작해야 됩니다. 8에서 3 빼면 5가 되고요. 4에서 1 빼면 3이 되고요. 5에서 2 빼면 3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의 결과는 335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어림하여 계산하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림한다라고 할 때는요. 정확한 값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대략 얘가 어느 정도쯤 되겠구나라고 어림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548이라는 수가 있어요. 자, 548은요. 540에 가까워요? 아니면 550에 가까워요? 그렇죠. 550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림을 할 때는 어디에 더 가까운지 가까운 수에 대해서 어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548은 550이라고 어림을 하는 것이 올바르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213입니다. 자, 213이라고 하는 것은 210에 가까워요? 아니면 220에 가까워요? 그렇죠. 210에 더 가까운 수입니다. 210이 더 가깝기 때문에 210이라고 어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548 빼기 213인데 어림에서 계산을 할 때는 550 빼기 210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계산의 결과는 340이 된다. 당연히 어림을 해서 계산을 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값으로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대략적인 값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어림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확한 값을 찾을 때에는 지금처럼 1의 자리는 1의 자리끼리, 10의 자리는 10의 자리끼리, 100의 자리는 100의 자리끼리 계산을 하여서 정답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또 받아내림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뺄셈을 할 때는 두 자릿수의 뺄셈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 아무리 자리가 많다라고 하더라도 뺄셈의 방법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